저희 변호사무실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환자분들이 이렇게 상담을 옵니다. 아, 이렇게 많이 다쳤는데 소송을 가고 싶어요. 또는 합의 조정을 하고 싶어요. 법률적 도움을 주세요라고 옵니다. 그러면 좀 가볍게 다친 사람들, 다리 부러지고 골절 나고 뭐 이렇게 간단한 수술하는 정도의 환자분들은 아, 그러시냐고. 그러면 합의 조정은 이런 방법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소송을 가는 경우에는 소송의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이 돼서 판결문이 나오거나 하해금고 결정문이 나옵니다.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많이 다친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오랫동안 치료가 되지 않는 이런 상해를 입으신 분들이 계세요. 특히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으로 이제 CRPS,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이런 상해를 다친 분이나 정신과적 진료를 심각하게 다침으로 인해서 보고 계시는 분들 또는 하반신 마비가 있으신 분들 또는 펜마비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저희 사무실에 이제 사건을 의뢰하고 또 상담을 하러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이제 저희들은 이 환자분들에게 피해자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보호자분은 계시느냐? 젊은 아이는 당연히 엄마 아버지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나이가 좀 드신 분들 30대 후반, 40대 후반, 50대 후반, 60대 정도 되신 분들 그 이상도 있겠죠. 이런 분들한테 제일 여러 가지 질문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먼저 묻습니다. 보호자가 있습니까? 먼저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그 힘든 길을 혼자서 걸어간다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를 더 도와줘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기 위해서 보호자가 있는지 묻습니다. 자, 교통사고에서 보호자는 이 피해자의 뭐겠죠? 일단 먼저 그리 많이 안 다친 사람부터 이야기 해볼게요. 사고가 나서 입원을 했어요. 그럼 가족이 뛰어와요. 그 모든 정리를 사실은 사람은 다리 다치고 부러지면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 가족이 하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부터 가해자의 보험사를 찾고 교통사고 조사에 대한 부분을 경찰서에 신고하고 등등의 모든 업무를 갖다가 사실은 사고 처리에 대한 모든 업무를 누가 해요? 보호자가 하는 거예요. 항시 중심에 서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하나하나를 정리하는 게 사실은 보호자의 역할이에요. 근데 그조차도 경험이 없으면 변호사를 선택해서 그냥 전화로라도 일단 먼저 선임을 해라. 그게 제일 좋은 방식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실수 없이 딱 정리 하나하나 정리해서 딱 될 수 있게끔 정리해 주니까요. 자, 두 번째. 이 보호자가 업무 처리자 있는 기능을 합니다. 업무 처리자죠.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심리적 지지자입니다. 저희 사건 중에 10년을 아픈 사람도 있고 5년을 아픈 사람도 있고 3년을 아픈 사람도 있는데 아픈 사람 곁에서 어느 정도 있다 보면 만성이 됩니다. 꼭 꾀뱅처럼 느껴진대요. 그럼 툭툭 던지는 거예요. 나도 아파. 니만 아파? 난 더 힘들어. 정말 많아요. 그리고 견디다가 안 돼서 이혼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심리적 지지자로서의 보호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그러니까 내가 피해자분들이 오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인한테 잘해주세요. 본인이 아프다는 이야기는 당연히 해야 되니까 하고 감사하고 고맙다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세요. 표현하지 않으면 결코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아픈 것도 이야기를 하세요. 감추고 있다 보면 그게 골마 터집니다. 그리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심리적 지지자인 이분도 정신과 치료를 필요하면 받으시고 우울증에 대한 치료를 받으시고 피해자도 잠을 못 자고 통증에 고통스러우면 정신과에 대한 진료를 적극적으로 받으시라. 이런 조언을 해드려요. 사실은 어려운 일이죠. 자, 그 다음에 그 가족이 맡아야 될 보호자의 또 엄청난 큰 부분이 있어요. 뭐냐? 경제적 지지자의 역할이에요. 경제적 지지자의 역할이에요. 자, 입원을 계속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다치고도. 많이 다치고도. 그러면 하다못해 입원을 계속 해 있으면 담은 50%라도 받았어. 휴업손해라고 해서 50%에
당면한 손해에 대해서 가지급금이라도 받든 가지급금이라고 하고 가불금이라고 하고 이런 걸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생활을 지탱할 수 있는데 근데 계속 입원을 못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딱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소송 비용은 저희 변호사 사무실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 전문이기 때문에 착수금을 먼저 받고 이렇게 부담을 주고 이런 것은 없어요. 그러나 소송에는 비용이 안 들어가더라도 먹고 사는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임해라. 생산활동에 임해라라는 거예요. 경제적 지지자도.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립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돈 없이는 생활이 안 돼요. 현실적인 이야기 할게요. 돈 없이는 생활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피상적으로 신선처럼 사세요. 모든 것을 버리고 사세요. 학처럼 사세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현실에 닥치면 애는 학교 가야 되고 밥 먹어야 되고 남편은 아프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 할게요. 경제적 지지자 준비해서 생활력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피해자도 생활력을 가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는 거예요. 다리 한쪽이 부러져 다리 한쪽을 못 쓰면 다리 한쪽 없고도 일할 수 있어요. 일하라는 거예요. 왜인 줄 알아요? 이렇게 질문해요. 나중에. 보험사가 인정 안 해주잖아요. 내가 다쳤는데 노동상실률로 해서 돈을 받으려고 하는데 인정 안 해주잖아요.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내 이야기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해요. 자, 다리가 마비됐어. 다리 마비된 거예요. 자, 요즘 보험 사기에서 사진 찍는다고 하반신 마비는 일 못합니까? 사진 찍어 가라고 그러세요. 하반신 마비 일할 수 있어요. 손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사과 품질 분류할 수 있어요. 글 쓸 수 있고 책 쓸 수 있고 책 표지 만들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노동 능력만큼 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지지자가 옆에 있는 보호자만 되는 게 아니라 피해자도 경제적 지지자가 되고 보호자도 피해자도 각각 모두 다 경제적 지지자가 되라는 거예요. 절대 보험회사가 다리가 팔이 하나 없어졌는데 이 노동상실률 100% 인정 안 해준다는 거죠. 맞죠? 많이 해줘봐야 40%? 30%? 많이 안 해줘요. 근데 노동률 100%로 아무도 인정 안 해주는데 피해자는 팔 하나 없다고 3년, 5년을 갖다가 일을 안 하고 누워있어요. 법원은 통원 치료는 휴업 손해 안에 안 들어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한테.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다치고 나서 통원을 몇 년 했다? 2년 했답니다. 2년. 다치고 나서 통원을 2년 했대요. 그런데 한수 더 떠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회사를 못 다녔대요. 통원 2년 했는데 회사를 안 다녔대요. 그래서 2년치 뭘 받아야 되겠다? 손해배상을 다 받아야 되겠대. 그래서 자기가 얼마 벌었냐고 그랬더니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었대. 그래서 2년이니까 2억 4천을 받아야 되겠대. 2억 4천 받아야 되겠대. 자, 일주일에 3번씩 갔어. 병원에. 그것도 잠시 한 시간씩 갔어요. 2년 동안. 그러고 나서 내가 아파서 회사 안 다녔대. 2억 4천 달래. 자, 법률적으로 따져볼게요. 법원에서 이러면 교통사고 나면 3년 동안 회사 다닐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한 명도 없어요. 아무도 안 가요. 3년 놀고 나서 한 3년치 월급 달라는데 법원에서 오케이 3년치 월급 준다. 받아가라. 그러면 어느 누가 통원치로 3년 하고 회사 안 다니죠.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안 돼요. 대한민국 어떤 지금 대법원의 대법관 대통령이 나와서 변호를 해도 안 돼. 통원은 그냥 통원이에요. 그냥 통원 8,000원 인정해줘요. 법원에서. 보험사도 하루 8,000원 인정, 통원 한 날만 인정해줘요. 이게 무슨 휴업 손해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냐고. 통원했는데 2년 놀았다고. 안 돼. 그런 거 질문할 것 같으면 저희 사무실에 전화하지 마세요. 이해되시죠?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피해자가 또는 보호자가 교통사고 이후에 어떤
지지자가 되어야 되는 자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드렸고, 정말로 어려운 고비에, 어려운 시기에 그 고비를 넘기는 것은 맞잡은 두 사람의 손이 옹기로서 이겨낼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 손잡아주는 보호자가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제가 교통사고 보호자 관련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